안녕하세요. 저 미래IT의 이창열입니다. 저희는 그 재난안전 플랫폼이라는 주제로 해서 저희 회사가 주로 구축했던 사업이나 뭐 과제 위주로 해서 그냥 발표하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한 20년 정도 됐고요. 여기 보면 이제 저희가 이제 에너지 분야, 재난 분야 했는데 저희가 실은 에너지 쪽에 가스 분야나 아니면 발전사 이런 쪽에 많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재난 분야는 행안부의 재난 관련 시스템 쪽에 뭐 여기 보시면 국가 재난 관리 시스템 유지보수도 있고 재난 사고 시스템 여러 개 했고요. 최근 들어서는 그 니아의 학습 데이터의 안전 분야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 관련된 특허도 많이 가지고 있고요. 이런 상태입니다. 저희가 이제 뭐 오래됐으니까요. 했던 분야 위주로 보면은 저희가 뭐 온실가스 쪽도 있고 이제 산업재해 분야는 뭐 기술적으로는 전부 다 IoT인데요. IoT 분야의 그 재난 안전이나 산업 안전 쪽, 그다음에 이제 위기 관리 매뉴얼 쪽이나 행안부 시스템, 그다음에 이제 안전 보고 체계 쪽으로 있고 그다음에 AI 쪽에 있습니다. 사례 위주로 해서 주로 발표하겠습니다. 요 재난안전 플랫폼이라고 하는 이 화면 시스템은 원래 그 지자체나 공사 이런 기관들은 국가의 재난관리 기본법에 의해서 위기관리 매뉴얼을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기관리 매뉴얼은 어떤 표준 체계가 있고요. 그 매뉴얼을 기반해서 종이로 된 매뉴얼이 아니라 온라인 시스템으로 구현해 갖고 운영하는 시스템을 그 표준 구조에 맞춰서 구현한 시스템이고요. 요 이제 화면은 재난 대응 안전한국 훈련할 때 이 시스템을 활용해서 수행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어쨌든 뭐 진행 중인 상황이라든지 화면이라든지 여기 재난 대응 매뉴얼, 현장 관리 이런 것들이 있고, 요 현장 관리는 실은 현장에 있는 IoT나 CCTV 연결하는 기능이고요. 매뉴얼 관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표준 매뉴얼을 등록 관리하고 이제 실제 재난이 났을 때 대응하는 체계 형태의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장에 가서 이 시스템을 이용해서 현장의 모바일을 이용해서 이제 뭐 이건 앱이 아니라 웹인데요. 모바일로 하면은 자기가 로그인하면은 그 해당 재난에 자신이 해야 되는 임무 리스트가 나오고 임무 리스트에 따라서 자기가 보고를 하고 이런 형태로 구현되는 재난안전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 화면은 저희가 이제 남동발전에 구현한 재난안전 경영 시스템인데요. 여러 가지 기능들이 다 있는데 이제 위험성 평가도 있고 화학 물질에 대한 위험성 평가는 참이라는 걸로 하고 이제 공정관리 12대 공정관리 시스템이라든지 여러 가지 구현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요거는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지금 배 중에서 암모니아를 연료로 사용하는 이제 암모니아 추진선에 암모니아를 공급하기 위한 한마디로 주유소 같은 배가 자동차라면 주유소 같은 시스템입니다. 암모니아 추진선에 암모니아를 하기 위해서 배 근처에 한마디로 암모니아 탱크가 있고 거기에서 가스를 해서 충전하는 그런 일종의 주유소 같은 시스템이죠. 거기에 있는 안전관리 시스템을 저희가 지금 특구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여기 안전관리, 그러니까 모니터링 암모니아 탱크라든지 주유하는 벙커링이라 그러는데요. 벙커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상황을 보여주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저희가 도시가스사에 수행했던 배관에 대한 안전관리인데 배관에 지하에 묻혀 있는 배관에는 보통 한 500m마다 배관의 상태를 점검하는 테스트 박스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테스트 박스가 무척 많이 있다 보니까 거기다 IoT를 설치해서 배관이 문제가 없는지, 주로 이제 전류 같은 걸 흘려갖고 부식이 됐는지 가스가 새는지 점검하는 것에 대한 배관 안전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쪽 화면은 세종시에서 수행했던 것인데 드론을 이용해서 이제 굴착 공사 같은 거 불법으로 하거나 이러면은 이제 그걸 적발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드론에다가 가스에서 나오는 그 기체를 탐지해 가지고 하는 그런 드론을 이용해서 도시가스가 배관이 샌다든지 아까 얘기한 굴착 공사를 하다가 가스가 새는 걸 이거는 시범적으로 했던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런 도시가스사와 저희가 이제 많은 사업을 하고 있어서 이런 어플리케이션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발전기에 어떤 지속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발전소에서 발생하는 센서나 이런 걸 이용해서 안전관리, 여기 보시면 재난 안전이라고 되어 있죠. 가스라든지 이런 걸 전부 다 점검해 가지고 요거 보여주는 사업으로서 요거는 이제 니아의 지능형 2020년 21년에 수행했던 사업의 발전사의 안전관리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현재 저희는 이제 하드웨어 쪽은 하지 않고요, 소프트웨어 쪽만 하고 있는데, 요거는 이제 여기에 있는 하드웨어는 저희 컨소시엄 업체가 한 거고요. 요거는 거리 측정기나 사업자라 어떤 지게차나 이런 게 오면 실은 부닥쳐서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요 거리를 자동으로 측정해서 위험을 해준다든지, 스마트워치랑 허리 부착 장치나 이런 걸 이용해서, 이건 이제 챗봇을 이용해서 음성으로 얘기해주고 음성으로 대답하는 이런 시스템을 저희가 하드웨어 쪽은 아니고요, 소프트웨어 쪽을 해갖고, 여기 이제 소프트웨어적인 화면이 되겠습니다. 여기 아마 세부적으로 여기 보면 부동하면은 이제 이 사람이 움직이지 않고 있다, 어떤 충격을 받았다, 이런 센서들을 이용해서 나오고, 그런 메시지 같은 게 위험 메시지 같은 정보가 나왔던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요거는 이제 디지털 트윈을 이용해서 어쨌든 화면을 보여주는 이런 시스템을 저희가 요거는 연구 과제로 해서 구축을 했습니다. 올해까지 하고 있는 중이죠. 요는 이제 이쪽 수환협회랑은 좀 관련은 없는데, 온실가스 배출 관리 시스템이라고 해서 대부분 커다란 제조업체 같은 데서는 온실가스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것을 국가에서 의무적으로 배출량을 신고하고 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것도 어떤 기준에 의해서 명세서를 매년 제출한다든지 이런 시스템에 있어서 어쨌든 그런 걸 관련하는 시스템을 저희가 구축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발전소에다 하고, 이 배출가스를 어쨌든 관리해서 얼마큼 우리가 배출가스를 했다, 그럼 원래보다 많이 했으면 나머지 배출가스에 대한 비용을 사갖고 와야 돼서요, 그런 것을 처리해주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다. 배출권 현황 관리 같은 것도 있고, 온실가스 배출량, 이게 이제 발전사다 보니까 여러 발전 지사들이 있으니까 지사별로 이제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형태의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중대재해 플랫폼은 요 뒤에는 이제 하나는 중대 시민재해랑 중대 산업재해로 나누어진다고 보게 되는데요. 지자체 같은 경우는 주로 중대 시민재해도 많고, 물론 산업재해도 있어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얘기하면 어떤 다중밀집 시설 중에서 만약에 식당이 엄청나게 큰 데가 있다, 그럼 종업원에서 사이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중대 산업재해가 되고, 손님이랑 발생하는 문제는 식중독에 걸렸다, 이건 중대 시민재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시민재해 관리 기능과 산업재해가 일부 겹치고 일부는 또 분리되고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요. 지자체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여러 교량이라든지 터널, 그다음에 건물들 여러 가지에서 발생하는 이제 시민들이 거기서 어떤 부상을 당하다. 저번에 오송의 지하도 사건 같은 경우에 대표적인 충북 오송에 발생한 지하도 사건은 대표적인 시민재해가 되겠습니다. 아직 판결 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그러는데 아마 시민재해 첫 사례가 되겠는데요. 결과가 어떻게 날지 모르지만 어쨌든 우리가 중대재해처벌법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경영주, 이제 지자체로 그러면 지자체장이죠. 경영주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에서 형사처벌 받는 것이 대표적인 거고, 현장 관리자나 이런 사람들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죠. 어쨌든 그게 중대재해처벌법의 가장 큰 특징이 실제 경영주, 지자체라고 하면 시장이나 도지사 이런 분이 되겠죠. 그런 분이 처벌을 받는 것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시민재에서 발생하는 한 6개 정도의 모니터링 구조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구현한 사례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발전사에 저희가 적용한 시스템인데, 발전사도 마찬가지로 실은 중대 산업재해 위주지만 발전사 같은데 홍보관 같은 게 있습니다. 홍보관이라든지 어쨌든 시민들이 들어올 수 있는 영역은 시민재해에 해당되기 때문에 산업재해 위주로 구축을 하지만 시민재해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발전사 같은 데는 이 중대재해처벌법 때문에 홍보관 같은 것은 이제 폐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홍보관이 옴으로써 시민재해 기능도 구축을 해야 되니까 아마. 그래서 이제 과거에는 이렇게
이제 많은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걸 위주로 했다면 이 중대재해처벌법 이후에 시민 이제 제조나 이런 발전사 같은 데서 아까 얘기한 홍보관 같은 데는 많이 적하고 있는 상태고요. 중대산업재해로서는 지금까지 아마 처벌이라든지 기소되고 처벌된 것이 사례가 상당히 많은데요. 대부분 현재까지 나온 상황을 보면 얘기한 것처럼 대표자 실제 경영주는 거의 대부분 사례는 뭐 한 징역 1년 6개월 정도 받고 집행유예 보통 3년으로 대부분은 안 그런 분도 있는데 아주 악독한 기관이다 이런 경우는 안 그런데 대부분 보면 그 정도 선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은 받고 현장 소장이라든지 현장 관리자 이런 것도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서 뭐 징역 6개월이나 요 정도 처벌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은 지자체는 관리하는 시설들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서울시 같은 것도 뭐 한 1000여 개 정도의 시설물이 있고 많기 때문에 지자체 같은 데서 어쨌든 시민재해에 대한 관심이 많고요. 제조사나 이런 데서는 중대산업재해에 관심이 많아서 이런 시스템이 구축인데 시스템 속에는 여러 가지 아까 많은 업체가 얘기한 뭐 위험성 평가 기능도 있고 여러 가지 기능들이 전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시민재해 기능이랑 이 산업재해 부분을 시스템으로 구축해서 이제 서비스하는 형태로 했는데 현재는 어쨌든 제품으로 완전히 만들었다보다는 그 현장에 적용하면서 그걸 이제 제품화 시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제품과 어떤 적용은 좀 다른데 왜냐하면 적용이라는 것은 그 기관의 레가시 시스템이랑 연동도 해야 되고 실제적으로 이 구현도 레벨이 많습니다. 어떤 기능을 그냥 파일로 우리가 어떤 체크리스트가 있다. 그냥 그 아래 한 걸 파일로 끝낼 거냐 아니면 그걸 시스템으로 체크리스트와 타블렛 같은 데서 체크하고 할 거냐 이래서 구현하는 레벨을 어디까지 할 것이냐도 이제 사용기관의 요구사항에 따라 실은 달라야 되기 때문에 뭐 그런 문제 그 다음에 시나 이런 데는 그 산하기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산하기관별로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냐 여기냐면 산하기관별로 안전계획서를 하고 안전점검을 하고 예산도 따로 갖고 있기 때문에 아니면 그걸 통합해서 하나로 해야 되느냐 이런 이슈 사항들도 여러 개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고려해서 이런 발전사나 지자체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런 분야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주로 이제 소프트웨어 위주로만 하기 때문에 센서라든지 관련 이 장비 같은 걸 하시는 업체랑 같이 해서 뭐 사업을 진행해 나가길 원합니다. 요 정도로 하고요. 저희가 연락처를 뒤에 적어놨습니다. 마치겠습니다.